25번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번 주 토요일 날 특강하죠? 쪽지기 100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동영과 관계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물론 여기 이제 중복된 내용이 나올 수 있겠지, 그죠? 그거는 관계없이 이제 자, 뭐 내년에 나올 걸 대비해서 내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100문제인데 딴 데 해보니까 5시 반 정도, 조금 늦으면 5시 55분 그렇게 먼저 마치겠습니다. 가능한 한 좀 이제 판서 좀 줄이고 판서 다 할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막 핵심 포인트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판서하고 해서 그 하루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조금 질문들이 막 맞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내가 생각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동영과 좀 다르네 라는 걸 느낄 겁니다. 궁금하죠, 그죠? 그날 오세요. 자, 신청 아는 분들은 신청하시고요. 자, 토요일 날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의 연결이 옳은 것은 1번 유치원, 교육, 연구 맞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노유자. 이번에 바합이 400제곱미터인 종교집회장이 500 미만이죠. 500 미만은 2종 근생이고요. 종교시설은 500 이상일 때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바합이 300제곱미터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몇 종이죠? 2종이죠. 1종은 30 미만이니까. 4번 동물원 식물원은 가만있어 봐. 이거 4번 찍은 데 있습니까 혹시?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동물원 식물원은 동식물이 아니고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뉴스 호스텔, 호텔, 모텔, 텔 숙박 아니죠? 얘는 수련시설입니다. 수련시설. 예. 26번 건축허가의 제한 등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국장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2번 중무장관은 국문환경,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 국민 경제, 국문 환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아니죠. 제한권자 누굽니까? 국장이고요. 얘네들은 국장한테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죠. 현재 2번 지문은 주무장관이 직접 자기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아니죠. 제한권자 누굽니까? 국장하고 지방은 특광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장과 같은 급에 있는 장관들은 국장한테 딱 4명만 국문 환경 4명만 국장한테 뭐라고요? 제한하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직접 본인들이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 2번. 3번에 특광도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3번 특광도는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며 보고받은 국장은 그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요청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5번에 건축허가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몇 년? 2년 이내로 하며 1회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27번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틀린 거죠. 1번 바합이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개제, 증축, 개축, 재축까지 신고죠. 2번에 연면적 확대가 100제곱미터 이내의 건축이니까 이 건축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신축. 맞죠? 3번
국토법상 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5위 공장, 2층 이하이면서 500 이하인 공장, 5위 공장, 500 이하, 2층 이하, 5위 공장 건축물, 5위 공장. 4번에 주요 구조부 해체 없이 내력병 면적을 증설 해체하는 것은 면적이 없지만 수선 변경은 얼마 이상? 30 이상이다. 5번 읍면 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연면적이 400 이하인 창고의 신축. 창고 얼마 가지? 창고는 얼마? 200. 이 창고 두 글자 200. 그러니까 200 이하지 200 넘는 거 안 됩니다. 400 이하는 뭐죠? 축사. 작물재배사. 축사 100. 작물재배사 100. 창고 두 글자 200. 정답은 5번입니다. 28번 건축선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경우에 양측에 대지가 있을 때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에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각각 양쪽으로 물러난 선을 건축선을 한다. 맞죠? 2번 대지의 도로 모퉁이, 이게 뭐죠? 가각전제, 모서리 부분을 말한 거죠. 모퉁이 부분.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도로의 너비가 각각 4m 이상 8m 미만, 각도는 120도 미만일 때 자르죠. 그죠? 반대로 8m 이상이거나 각이 120도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4번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의 높이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맞고요. 4번 지표 아래에 창고 시설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지표 아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넘을 수 있다. 답 4번. 5번 특별시의 구청장은 특시, 특도시, 군이니까요. 구청장은 건축물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로로 쓰기 위함이 아니란 얘기예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후퇴해도 4m 이하까지입니다. 도시지역 4m 이하입니다.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지정건축선이다. 뭐라고요? 지정건축선인데 후퇴한 부분의 대지 면적은 도로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죠? 즉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된다는 거. 자, 29번. (121페이지) 펴놓고 가세요. 해요. 자, 거기 요약지 보시면은, 자, 보시면 원칙과 예외 있는데요. 예외가 바로 방화지구하고 녹지지역만 예외예요. 아시겠죠? 저를 보세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녹지지역하고 방화지구는 빼고 나머지 용도지역 등에서 만약 이렇게 대지가 있다. 면적이 1000인데 A라고 하는 용도지역이 만약에 600이고 B가 만약에 400이다. 다만 뭐요? 방화 지구하고 녹지 지역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밑에 뭡니까? 별도입니다. 이때는 뭐라고요? 무조건 과반. 그러니까 전체 1000의 면적은 뭐요? A에 관한 행위 제한을 적용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방화지구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대지 건축물 전부 다 해당한다. 그죠?
방화지구는 무조건 건축물만. 그죠? 방화지구는 무조건 건축물만 전체 방화지구면 무조건 방화지구야. 걸칠 때, 걸쳐 있으면. 방화벽이면 그때 각각이야. 여기가 A, B 중 A가 녹지다. 무조건 각각이야. 다시 말하면 요 두 가지는 뭐야? 요거. 얘는 뭐 얘는 과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다. 여기도 녹지는 무조건 각각. 아시겠죠? 자, 문제 봐요. 29번에 1번. 대지가 녹지. 그죠? 녹지 지역과 관리 지역에 걸친다. 이쪽이 여기가 뭐야? 여기가. A가 여기 녹지역. 관리 지역이에요. 녹지만 아니면은 전부 다가 A 쪽에 천제금 A인데 녹지는 뭐면 무조건 각각. 이쪽은 A는 그냥 녹지, B는 관리입니다. 아시겠죠? 각각. 그런데 녹지 지역과 관리 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 틀렸죠. 각각. 2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벽이네. 그때는 각각이죠. 각각.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다. 건축물 전부가 돼서 방화지구 아니죠. 각각. 3번 녹지 지역 안에 건축물이 만약에 저를 보세요. 요겁니다. 만약에 녹지 지역 안에 건물이 있어도 만약에 방화지구면은 방화지구로 따집니다. 녹지 지역 안에 건축물이 없다면은 일단 각각이지만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그 전부에 그가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정답 3번. 4번 시장운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틀렸죠? 잘 봐요. 높이를 지정해서 공고할 수가 있다. 심의 거쳐 지정한다. 지정된 높이인데 완화할 수 있다. 심의 거쳐 완화한다. 또는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거 알잖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특광만. 기억나요? 특광조례. 시장 군수는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특광조례 했지만 막상 나오면은 이게 그건지 아닌지 헷갈리단 말이에요. 시, 군, 조례 아닙니다. 특광조례. 특별시, 광역시 조례. 그러니까 앞에서 1번도 시장 군수가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밑에 특별시, 광역시 조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특광조례. 특광조례. 5번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떼어야 한다. 먼저 틀렸죠. 상업지가 아니죠. 어디죠? 준주거나 일반주거고, 그죠? 공동주택이 나왔을 때는 또 거의 따지겠지만 하여튼간에 공동주택에는 말 없다. 그러면 일단은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주거, 일반주거, 전용주거, 일반주거. 그리고 1.5m 이상도 뭔가 빠졌죠. 높이가 9m 이하일 때. 아시겠죠? 9m 이하도 현재 없잖아. 틀렸죠? 왜? 9m 넘을 때는 그 높이의 각 부분의 2분의 1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30번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 설명으로 틀린 것. 127페이지하고 128페이지입니다. 1번 건축물 소유자 전원 합의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축업종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127페이지의 맨 위에 쌍가루 1번에 동그란 1번입니다. 체결 시에는 전원
합의 맞아요. 2번 협정 체결자는 건축업종을 폐지한다. 이거는 뭡니까? 맨 마지막 줄 맞죠? 그죠? 과반수의 동의받아 인가권자의 인가받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건축은요 한 장 넘겨야 됩니다. 나오죠?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효기간은 최소 몇 년? 30년으로 한다. 128페이지에 쌍가로 3번에 2번입니다. 2번. 그리고요 4번 상업지역에서 맞죠? 상업지역에서 역세권 개발구역 많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주로 내가 이제 전에 설명할 때 상업지역으로 설명 많이 했었죠. 대지 간의 재단 거리가 100m 이내에 맞죠? 범위에서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 맞아요. 합의한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틀렸죠? 용적률만 건폐율은 아니에요. 이렇게 꼭 나올 것 같아 느낌이. 건폐율 빼고 용적률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에 결합 건축협정서를 폐지한다. 얘는 맨 끝에 전원 동의입니다. 그 마지막 줄. 그죠? 상가로 3번 동그라미 3번. 뭐라고 얘는? 전원 동의입니다. 전원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31번 이행강제금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정된 내용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틀린 것 1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렇죠? 2번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고요. 3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범위에서 100분의 70의 금액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맞죠? 70%잖아요. 신고 몇 프로? 70%. 허가는 100%. 용적률은 90%. 건폐율 위반은 80%. 용적률 위반은 90%. 예. 4번에 위반된 건축물이 연면적 60을 바뀌었죠. 그죠? 85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부과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를 한다 그랬죠? 5번 시정명령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당연히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일부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당연한 말씀. 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취소합니까? 반드시 징수를 하는 것이죠. 답 5번. 32번 보겠습니다. 공공택지는 주택법입니다.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이러한 공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36페이지 있습니다. 1번 산업단지 개발사업, 2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번에 택지개발사업, 4번에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인데 그 법인데 즉 혁신도시개발사업입니다. 5번 보기 전에 자 책을 먼저 봐요. 요약집 136페이지 맨 위에 쌍가로 7번 보니까 거기 박스 안에 4번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용 방식일 때만 나와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공공택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5번에 환지 방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답 5번입니다.
3번 리모델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들 리모델링 조합이니까 조합 설립하기 전에 동의 요건 있죠. 먼저 자 전체 다 한다. 그러면은 먼저 동별, 그러니까 전체 다 한다. 얼마? 전체 일단은 3분의 2. 전체 얼마요? 3분의 2. 또 플러스 동별 요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100일동만 한대. 그러니까 100일동이 전체적이죠. 한도 얼마요? 3분의 2 이상이죠. 자, 여러분들 요거는 책에 139 있어요. 그런데 1번 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아니죠.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저거 봐요. 앞에 거, 그러니까 전체에서 앞에 걸 말하는 것이지 뒤에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리모델링 조합원 설립 인가를 받고 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합니다. 맞죠? 조합 설립은 똑같이 2년 다 똑같아요. 저를 봐요. 직장조합과 즉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설립 인가 받고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것이고, 리모델링은 허가입니다. 신고는 안 넣어놨죠? 리모델링 신고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리모델링 허가는 인가받고 2년 이내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 리모델링 시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시에 거기 늘어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그때는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건 허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리모델링 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것까지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에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여러 명 공유 번함 하나 한 명이 조합원이고요. 4번에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당연히 승계받으니까 동의한 걸로 보고, 5번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뭐라고요? 매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요, 정비법상 재건축도 공동주택이죠. 아파트 동의하지 아니한 자 똑같잖아요. 리모델링도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너 때문에 사업 못해. 그러니까 팔고 나가 하는 것이죠. 무조건 시가. 매도 청구는 무조건 뭐라고요? 시가.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사업계획 승인 파트 잠깐 볼게요. 자, 143페이지입니다. 보입니까? 맨 위에 쌍가로 4번 보면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 있는데, 원칙이 뭐냐?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로 1번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청구 시 같이 할 거니까 보려야 돼. 특히 3번 국가, 지자체, 토지공, 지공은 공공주체는 뭡니까? 해 안 해? 항상 원칙에 반대야. 확보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1번이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틀렸잖아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야 된다. 틀렸습니다. 맞는 거 사는 거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파산해서 부도 파산 또 있죠. 부도 파산, 경매, 공매, 부도 파산, 경매, 공매, 경공매, 부도 파산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가 불가능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주택 분양 보증을 받은 사람 그거는 분양해 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책임지기 때문에 그때는 취소할 수가 없다. 이건 맞는 거예요. 3번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500이에요? 600. 동별 각각은 공구별로는 300. 전체는 600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 등등 할 수 있다. 4번 승인권자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109 209 외에는 209 이하 그냥 209에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행로부터 209니까 몇 년? 2년이 지났음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209는 취소 X 연장도 X 취소 X 연장 X. 5번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승인권자는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범위 연장입니까? 연장 무조건 1년. 건축법도 연장 1년. 주택법도 1년. 허가 제한도 1년. 다 1년. 지금까지 연장은요 2년짜리는 그거밖에 안 나와요. 정비법상 의무적 해제 신청 연장할 때 2년 연장. 30% 이상 동의받아 연장 2년. 너도 그죠? 또 있죠. 국토법상 개발의 허가 제한 파트에서 농문 기간지기 연장 2년. 요것만 2년에 다 1년.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막장. 그죠? 마지막 장, 막장이라고 막장 나가면 안 됩니다. 이해했어요? 요즘 뭘 해 웃어요? 웃질 않아 이제는. 자, 막장 보겠습니다. 간선시설 설명으로 틀린 것. 요거는 여러분들 145페이지 펴놓고 하세요. 틀린 것. 1번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사용 검사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들어가서 입주할 때 아무런 사고 없이 들어가겠죠. 불편함 없이. 2번 전기 그중에 전기 간선시설을 전봇대가 있는데 굳이 땅 파가지고 땅속으로 못 달래 지중선로로 설치한다면 지금 전봇대에 옮기는 건 있는 상태 하면 되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반반씩 50%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고요. 3번에 도로 상하수는 자 원래는 설치 누가 하죠? 지자체가. 도로도 지자체가. 그 다음에 상하수도도 지자체가. 그래야 지자체에서 요금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나 같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설치 비용은 50%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왜? 누가 설치하기 때문에? 지자체이기 때문이죠. 4번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사용 검사일까지 지역 난방 시설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체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설치 의무자에게. 왜? 지금 마음 급한데 누굽니까? 사업주체요. 이게 안 되면은 지금 이번 달 말일에 입주 예정인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담 설치하고 나중에 설치 의무자인 여기 난방 공급자에게 그죠? 그 비용의 상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5번 이럴 때 비용 상한기간 몇 년 이내? 3년. 길어야 3년. 3년 이내로 체결을 해야 한다. 답 5번이죠. 36번 감리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5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1번 승인권자는 주택건설 사업을 승인했을 때, 두 번째 리모델링 허가했을 때 감리 자격이 있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야 된다. 그렇죠. 2번에 승인권자는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정할 수 있고요. 3번 만약에 그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면 작으니까 건축사 개인도 건설기술 용역업자로도 지정할 수 있지만 300세대 이상은 크니까 개인은 빼고 건설기술 용역업자로 하여금 감리자로 지정하지만 2명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등등인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지정합니다. 즉 사업 주체가 정한다는 얘기예요. 또 있죠. 도시형상활주택도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합니다. 본인이 사업 주체가 직접 한다. 그러니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직접 지정한다. 아시겠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5번에 36번 3번에 건축법상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상활주택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공사인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 된다. 아니죠. 무조건 이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정해요? 사업 주체가 하는 거예요. 틀렸죠. 300세대 이상이든 말건 무조건 도시형 상활주택은 사업 주체가 지정한다.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답 3번. 3번에 승인권자는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공사는 밑에 그러니까 건축사 개인은 안 되고 건설기술 용역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야 되고요. 5번에 사업주체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맞죠? 누가 하죠? 얘는 본인이 직접 하겠죠. 예, 자기가 뭐야? 자기가 사업주체이므로. 공공은 자신들이 지정합니다. 자신들이 사업주체잖아요. 그죠? 37번입니다. 사용검사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146페이지 있습니다. 1번 토주공인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연하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은 자, 1. 원칙이 누구냐? 지자체예요. 한마디로. 면적이 10만 이상이다. 시도 대장. 10만 미만이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공소입니다. 그리고 예외. 예외는 총 4가지인데 특히 여기서요. 국가, 지자체. 이게 뭐죠? 330만 이상인 택도. 뭐라고요? 택도. 그 다음에 긴급할 때. 그죠? 그 다음에 국가 등등이 50% 초과 출자할 때. 이건데, 자, 여기 보세요. 이건 국가하고 지자체는 누구한테? 국장. 국장 안 썼네. 그죠? 자, 이들이 이제 나중에 사용 검사 받습니다. 1. 원칙. 시, 군, 구. 예외, 국장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자체는 무조건 일로 가야 되고 얘는 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 국장 찾아가서 검사 그러니까 여기 국가 지자체는 당연히 국장 찾아가서 사용검사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2번
주택건설 사업을 공구별로 1공구, 2공구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배웠잖아. 용어징 할 때 착공 신고도 별도로 사용검사도 별도로. 3번에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세대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인 공동주택은 동별로도 할 수 있고 101동 102동 동별로도 할 수 있고 세대별로도 할 수 있고 둘 다 의무적이죠. 그 다음에 4번. 자, 사업주체가 주체를 대신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 대장 등재 및 소유권을 할 수가 없다 있습니다. 저를 볼래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먼저 사업 주체가 그죠? 잘 봐요. 주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이 끝나면은 먼저 사업 주체 앞으로 뭡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친 다음에 누구한테? 입주 예정자. 이들에게 뭐요? 자, 이전 등기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얘기예요. 사업 주체가 현재 망했어요. 그거 누가 하죠? 시공 보증자가. 얘마저 망했어요. 입주 예정자가. 근데 시공보증자가 아예 없어요. 그럼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보증자가 하든 얘가 했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니까 이들 앞으로 바로 그냥 소유권 보전 등기를 당연히 할 수가 있지요. 그 뜻이 그 뜻. 할 수가 있죠. 책에 보시면은요 146페이지. 왠지하면 오늘 사람 잘 안 봐요. 지금까지 항상 우리는요 뭘 보냐면 내가 보고 싶은 건 보거든요. 그래서 146페이지 보시면 쌍발 한 번에 1번에 박스 1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까지만 보고 3번을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안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지분이 3번에 3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 관리자장의 등재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있다. 2번이 뭐냐 다 같이 시작.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같이 봐야 돼. 같이.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에 사용검사 15일 이내에 해라. 맞죠? 38번 투기 가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투기 가열 지구로 지정되면 먼저 두 가지 잘 나오는데 요거 잠깐만. 먼저 투기 가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먼저 투기가열 지구의 지정권자 누구죠? 얘는 누구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 누구죠? 국장은 지정할 때 시도지사에 뭐 듣고? 의견 듣고. 얘는 누구? 국장과 뭐요? 협의하죠. 뭐 시군구 말 안 나와요. 자, 근데 얘는 지정권자 누구죠? 얘는 국장 없어. 국장. 끝.
물론 국장도 얘도 지정전에 얘도 시도지사 의견 듣는 건 똑같아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봐봐요. 여기서 보면 제한시키는 행동이 둘 다 공통점. 얘나 얘는 바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요거만 제한시키는 겁니다. 자, 주택은 해당돼 안 돼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전매 제한. 자, 여러분들 책을 잠깐 볼까요? 내가 문제를 막 맞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요약집은요 152페이지하고 153페이지 내용인데, 그죠? 내용인데 지문은 여기 없어요. 어디냐면은 154페이지 보시면 쌍가루 1번에 그 박스 안에 1번 나오죠, 그죠? 1번 투기가 열지고 2번은 조정대상 지역인데 공통점이 뭡니까?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제한 대상이지 주택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투기 가열 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틀렸죠? 주택으로 공급받는 지위지. 주택은 전매 행위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지위.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국장은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 이하. 이상이에요? 이하. 과거에 이상 나왔습니다. 이하인 지역을 투기 가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3번 시도유사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틀렸죠? 국장. 아니 틀렸습니다. 국장이고요. 이때 시도니까 시군구 의견이고 위에가 국장이고 밑에는 뭡니까? 시도 의견입니다. 5번 4번 국장은 투기 가열 지구 재검토 몇 년마다? 1년마다. 5번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 위축이니까 30% 감소 틀렸습니다. 감소한 곳이 투기 가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자, 농지법 보겠습니다. 39번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이죠.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틀린 거 찾아라. 1번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니까 150만 원인 자 농업인이죠. 2번에 1200이 농지에서 농지는 얼마 이상? 1000 이상 농지죠. 농업인이죠. 농지에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면서 1년 중 120일을 농업 며칠이죠? 90일 맞죠, 그죠? 자, 잘 봐. 내가 2번 집을 내가 바꿔낼게요. 농업인이면 O 아니면 X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손들할 겁니다. 분명히 반 틀릴 거예요. 봐봐요. 똑같이 할게요. 2번 120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면서 1년 중 5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 손 들어요. 내려요. 농업이 아니다. 손 들어. 아니다. 버쩍 손 들어봐. 자, 들고 있어. 농업인은 그 중에도 하나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전부 동시여건이 아니에요. 하나만 맞으면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반 틀리다고. 안 든 자는 또 뭐예요? 안 든 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1200은 농업인이야. 그 상태에서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어도 농업이잖아. 그러니까 50일 하든 30일 하든 관계없잖아요. 이해이 되죠? 아우 재밌어. 그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화를 내고 그래, 화를. 3번 대가축 얼마? 2두 이상이니까 3두 사육 농업인. 가금 뭡니까?
뭡니까? 거위, 닭, 오리, 뭐 이런 것들 있죠. 1000수 이상이죠? 1200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은 1년 중 얼마 이상? 120일 이상이니까 100일은 아니죠. 잘 봐요. 그럼 또 하나 할게요. 2번과 5번 내가 묵습니다. 120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다시 농지에서 자,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다. 오, 아니다. 흔들어, 아니 흔들어. 들지 마. 아시겠죠? 무조건 하나만 맞으면 돼. 하나만. 좀 갑자기 하다 보니까 질문이 좀 어색하지만 하여튼 의미만 알면 돼요. 의미만. 40번 농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설명하면서 마칩시다. 이거는 말을 하는 것보다도. 자, 일단은 농지 처분 사유가 있어요. 날로부터 얼마 내에? 1년 내에,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농지 처분 의무 기간입니다. 뭐라고요? 얘가 처분 기간이고요. 이때가 처분을 만약에 못했다, 그럼 한번 봐주죠. 시, 군, 구청장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얼마? 6월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이때까지도 안 하면 얘는 이행 강제금인데,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비해서 농지법이 제일 세요. 얘는요, 아예 토지 가격의 20%니까요. 1억이면 2천만 원입니다. 이행 강제금을 나는 내기 싫어하면 요 기간 끝나기 전에 매수 청구하면 됩니다. 누군 사죠? 시군구 아니고 농어촌 공사에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도 안 팔리면 누구한테? 농어촌 공사 마찬가지입니다. 얘는요, 대신에 매수할 때 무슨 가격에는 공시지가로 매수합니다. 근데 농업진흥지역은 감정 가격입니다. 문제는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유예시켜 줍니다. 몇 년간? 3년간. 첫 번째가 현재 농업 경영 중일 때, 두 번째 농어촌 공사와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직권으로 3년간 유예시켜 준다. 두 가지입니다. 여기 다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1번 시, 군, 구청장은 처분 의무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요거죠. 여기 1년 내, 1년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그 말이죠.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 요거네요. 요거요. 농업 경영, 요거죠.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 의무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맞아요. 답 1번. 2번은 시군구는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면 얼마에는요? 6월 내에. 내가 앞뒤 바꿔놨어. 헷갈리게 하려고. 6월 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은 뭐라고요? 명료. 이게 바로 처분 명령입니다. 명할 수 있다. 3번이 앞에 거예요. 농지 소유자는 처분 사유가 여기 농지 여기 처분 사유가 이거요.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몇 년 내에는 1년 내에 2년 아니죠.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4번 농지의 소유자 처분 명령 받으면 시군구에게 당해 농지의 매수 청구 아니죠? 누구한테 합니까? 농어촌공사에 합니다. 틀렸죠? 5번에 매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밑에 감정가가 아니고 뭐라고요?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로 당해 농지를 매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만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다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벌써 3주차까지 했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시고 오늘 배운 끝 하면 됩니다. 복습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주에는 4주차 하고요. 이번 토요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문제까지 한번 훑어볼 테니까 아직 공부에 조금 내가 좀 모자른다 그러면 그날 오셔가지고 저랑 한꺼번에 같이 통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 올 거죠? 따라합시다. 오면 붙고 안 오면 몰라. 수고했습니다.